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역권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바꾸기로 해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에서 1등급으로 평가한 곳은 전국에 100여 개 남짓뿐이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 육군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 10여 명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후임병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와 칠곡 일대 원룸에서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전철을 놓는 건데 현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기로 해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광역권 철도망은 수도권처럼 전동차가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경부선 위를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창인데 뒤늦게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운영안 검토 용역을 맡겼더니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시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행 차량을 간선형 전기동차에서 수도권 전동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때 한꺼번에 타고 내릴 수 있고 차도 싸고 운영비도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으려던 차량 기지도 위탁 운영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차량을 변화시킨 거고, 근데 말씀드린 부가적으로 비용도 다운되는 효과를 얻었던 거고요.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차량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중복 투자해가지고 400억 정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새로운 역은 4개만 만들기로 했지만 주민이 5만 명을 넘는 북삼에 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추진합니다. 처음 할 때 이거를 넣게 되면 국비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로 하게 되면 순수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기재부와 국토부와 잘 협의를 해서 하지만 차량기지 위탁은 코레일의 동의가 필요하고 역신설은 사업비 상승이 부담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부재자 투표가 없어지고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도 개선됩니다. 달라지는 지방선거 김건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가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선거인은 누구나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오는 5월 30일, 5월 31일 2일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종전 부재자 투표는 폐지되고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기표대도 달라집니다. 새 기표대는 가림막을 걷어내고 높이도 약간 낮춘 모양입니다. 임시 가림막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투표 인증샷을 막기 위한 기표대 교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배열 순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로또 선거라고까지 불려온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도 달라집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다른 투표 용지를 배부해 게재 순서에 따른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범죄 경력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후보자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요양병원 가운데 1등급으로 평가받은 곳은 고작 10%에 불과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인 치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에게 치료와 간호 그리고 간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제 만성 뇌과 질환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골절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해 계십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10배나 늘었고 대구 경북에서도 161개 요양병원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이 1등급으로 평가한 곳은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요양병원의 수준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이 갑자기 늘어 일부 부실 진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부터 요양병원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 뒤 홈페이지에 지역별 명칭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어떤 요양병원이 있는지,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진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르신을 모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비는 요양병원 시설차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팔면 좋은 시설에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급속히 늘면서 시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노인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동 공간도 지금보다 더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층간 경사로 설치와 바닥의 턱 제거, 안전 손잡이와 비상 연락 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 기준을 확정하고 기존 요양병원이 1년 안에 이 기준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대구의 한 군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후임병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대구의 한 육군부대 분대장인 A 상병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했습니다. 후임병들의 신고로 A 상병은 올 1월 헌병대에 구속됐고 군사법원은 최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 후임병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병사의 누나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글을 올린 누나는 이해할 수 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병역 의무를 위해 입대한 군인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부대 내 폭행과 성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졌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의 송인섭 원장이 임기를 1년 6개월이나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터라 대구시와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인섭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이 지난 일요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취임 후 계속되는 임직원들의 비위와 직원들 사이의 반목 때문에 조직을 수습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내가 대구를 위해서 큰 사업을 못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도 제대로 하기가 버겁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그러나 실제 사태 원인은 상급 감독기관인 대구시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위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한 간부의 징계건이 대구시의 반대로 보류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구성원들은 무엇보다 대구시가 모든 업무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없는 구조에 회의를 느낀 것이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좀 이렇게 많이 존중해주면은 갈등이 우선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미사를 보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소신 갖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사람을 이 원장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이제 주도로 이 원장을 선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송 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뒤 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장 3명이 모두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대구 테크노파크가 언제쯤 내홍을 끝내고 지역기업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뤄낼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시입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영덕군 영해에서는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호국 정신을 기리는 문화제가 3.1 만세운동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95년 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그 외침이 바로 그곳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마음껏 만세를 외칩니다. 지켜보는 상인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동참합니다. 조상님들이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는 게 너무 감사스럽고 저희도 이제 더 크게 성장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느꼈어요. 1919년 3월 18일 오후 1시 당시 동해안 최대 시장이었던 영해 장날에 터진 만세운동에는 인근 주민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190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구한말 영해 평민 출신의 항일 의병장인 신돌석 장군의 출정식도 재현됐습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호국 충절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그 뜻을 되살려 지금 국민의 화합을 통해서 우리 영덕을 발전시키고 국토를 굳건하게 하는데 마음을 하는 다짐대회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으로 등록된 경북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1,400여 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영덕은 136명으로 인구에 비해 가장 많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올해 행사는 일본의 독도 야역과 위안부 망언이 잇따른 가운데 열려 그 어느 해보다 깊은 의미를 자아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들 문단속 잘하셔야겠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억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원룸촌. 벽을 따라 가스 배관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36살 최모 씨 등 2명은 이 배관을 타고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해 귀금속, 옷가지, 외화 등 돈이 될 만한 건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귀금속이 현금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귀금속을 주로 절취하였고 약 9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범행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먼 대전까지 가서 작물을 처분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7곡 지역 원룸을 대상으로 80차례, 확인된 피해액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저녁 시간 불 꺼진 빈집을 노렸고 구미의 아파트를 얻어 훔친 물건을 보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향 친구인 이들은 이전에도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함께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구속하고 작물을 사들인 대전의 금은방업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3호기의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 경수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 제어기에서 고장이 발생해 지난 15일 가동이 중단됐다며 자세한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는 70만 킬로와트급 가압 중수로형으로 1998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지난해 7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지 8개월 만에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조트 고위 관계자 등 대여섯 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조트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해서 향후 사법처리 대상자는 체육관 설계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정밀 감정 분석 결과 중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 들어 첫 황사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구시는 오후 3시에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고 경북에서는 구미와 김천, 포항, 안동에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1도까지 올랐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고소와 고발 등 중소기업 관련 피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 회복 지원, 중소기업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범어동 신천시장 정비사업조합과 사업대행사는 최근 신천시장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복합 상업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시행 변경안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수성구청에 신청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상 4층까지는 판매시설, 지상 5층부터는 오피스텔 94실과 영화관 8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오는 9월쯤 사업에 착수해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미 출신의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힘써 도덕정치 구현과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여헌 장현광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구미시 임수동 3,600여 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상설 전시실과 시청각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오늘 준공됐습니다. 여헌학 연구회는 문집과 부채, 우의 등 선생의 유품과 생애를 다룬 영상물, 안내판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당초 지난 14일까지였지만 추가 가입을 위해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수 특정 위험 보장 상품은 태풍과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에 발생하는 동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 손해,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오늘 상주시청에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상주 강창나루 일대에서 열릴 2014 국제 페트롤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제 페트롤 잼버리 대회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펴고 상주시는 기반시설 조성 등 행사 운영에 협조하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상주 지역의 농산물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3월 18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